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추석 명절 기해가지고 다 이동 중일 건데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추석 기간 동안 한번 보시라고 거북선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거북선에 대해서 거북선이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이순신 장군이 중국에서 전쟁을 했다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이야기를 부탁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거북선의 자료가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1000명 정도가 수용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이제 가지고 지금 한국의 거북선, 우리가 영화에 보던 거북선은 가짜다. 그보다 더 큰 거북선이 중국에 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쪽의 논리를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뭐 그분 덕분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게 되는 건데요. 거북선의 역사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거북선의 역사를 여러분들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북선에 대한 이해와 오해입니다. 보시면 거북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북선 하면 이순신 장군이 처음 만들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 거북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해 과연 거북선의 규모가 1000명 정도가 수용했다는데 도대체 그 기록이 어디에 있고 그 기록이 맞다면 과연 우리나라 거북선은 가짜고 중국에 어디선가 만들어졌을 거북선이 진짜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본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추석 즐기해서 추석 잘 보내시라는 또 인사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가 있네요. 바로 이제 김한민 감독의 이제 이순신 장군 이제 마지막 편 노량편이 12월에 개봉 확정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 볼 사람 없겠죠. 다 보실 거고요. 김한민 감독님도 간혹 이제 매림 역사문화 TV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노량 죽음의 바다 12월 개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뭐 다 한번 극장에서 얼굴 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오늘 이제 주제가 거북선인데요. 거북선을 일명 우리는 기선이라 이제 역사에서는 귀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포카이센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카이센. 이제 포카이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치오코 상상의 동물입니다. 모습이 앞에 생긴 모습이 약간 이제 모습 비슷해가지고 포카이센으로 이제 불렀다는 일본 사람들이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영화에도 포카이센이라는 그런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초의 거북선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면 뭐 우리 시험 문제 내면 전부 다 대부분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제 나대용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쓰실 건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충격적일 겁니다. 거북선은 말 그대로 최초의 기록은 1415년 조선 태종 15년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이숙분도 등장하고요, 이천호 등장하고 이제 태종이 이제 세자와 더불어 이제 뭘 받냐면 임진도 파주죠. 파주 문산읍 임진나루 있는 것 최근에 개방된 곳입니다. 임진나루 쪽에 있는 임진도에서 뭘 받느냐 거북선하고 외선하고 싸우는 상을 구경하였다라는 구절이 자 조선 왕조실록 태종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이 조선 초기에 거북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치한다면 언제 만들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려 때 벌써 거북선이 있었다고 짐작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데 정황상 거북선은 고려 때 만들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사료가 이제 나온다면 거기 관련된 사료가 나온다면 거북선의 역사는 또다시 이제 더 오랜 세월 속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원문을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내용 태종 15년 기록이고요. 또 이제 15년 기록 7월 16일 기록에 요리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자대한 탁신이 올린 조목에 여섯 번째 조목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귀선이 나오죠.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 또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고 가히 결성이 좋은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거북선을 띄우면 어떻습니까? 왜라든지 적군들이 이렇게 이걸 거북선을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북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라는 그런 구절이 지금 보시면 태종 15년 7월 16일자 기록에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견고하게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성의 도구로 갖추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구절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거북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주 어떻습니까? 날쌔지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셨던 그런 거북선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거북선을 자꾸 어떻습니까? 더욱더 전투선으로서 개량하는 그런 구절이 여러분들 여기에 태종실록 30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시면 1592년 8월 14일 그리고 15일 날 여러분들 한산대첩이 있었습니다. 이 한산대첩에서 조선 초기, 언젠가는 모르지만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거북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첩을 이룬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한산 영화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제 보면요, 사람을 부르는 거고 이렇게 전술도 있지만 또 이런 거북선은 어떠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이 거북선은 어떻습니까? 전투에 투입해 가지고 그 입지적 조건에서 최대 효과를 뽑아낸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우리는 거북선 역사 속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냥 알았던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 이런 이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역사 기록 보셨고요. 그런데 이 거북선이 이제 완전히 자초되는, 침몰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1597년 음력 7월 16일 날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원균이 끌고 나가가지고 일본군에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에 지면서 막 이쪽에서 전투에서 지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거북선이 모두 침몰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거북선이 없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99.9%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북선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잃은 뒤로 그 이후로 거북선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요? 자, 다시 등장하는 걸 볼까요? 선조실록 206건 선조 39년 12월 24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순신 장군도 이제 세상을 떠난 이유로 봐야 되겠죠. 그때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나대용의 글에 어떻습니까? 등장합니다. 나대용이 이제 글을 올리는데, 이거 이제 선조실록에 실린 거죠,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북선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와 객군의 숫자가 판옥선의 1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영에 한 척씩만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자, 거북선이 원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전투에 참패함으로써 다 바닷속에 침몰했지만도 그 이후로 다시 어떻습니까?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투에 그런 이제 한번 써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수와 객군의 숫자가 적다, 적게 이제 적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활 쏘기에도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각경에 한 대씩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치시켰다는 기록이 선조 39년 기록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거북선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강해군 일기에 등장합니다. 자, 강해 10년 12월 17일자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성지 이위경이 올린 글인데 보면요, 말하는 건데,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쭉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볼까요? 기선 몇 척도 주사청으로 하여금 풀을 덮어두고 늘 곁에서 살피게 하소서 해가지고, 거북선이 아마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어때요? 많이 좀 처박아 놨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북선을 이제 항상 곁에서 가까이 두고 이게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적나라한 글이죠, 보면요. 그 다음 이제 인조실록에 등장하네요. 인조 8년 4월 29일 날 등장합니다. 1630년 기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원수 19척 내에서 수영의 상선 한 척, 그 다음에 거북선 한 척, 가리포의 한 척, 군산의 소모 병선 한 척을 제외하고 쭉 해가지고 이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 앞에 연결하는 것처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거북선이 한 척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자, 거북선은 사라지지 않고 인조 때까지 기록에도 등장하고요. 숙종실록에도 등장하네요. 숙종실록에는 이제 거북선의 숫자 그 안에는 이제 성선 인원까지 등장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숙종 30년 12월 28일 1704년 기록입니다. 수군을 변통하는 절목에 말하기를 수군의 제도는 대전에 상과해 보니 대명선 한 척에는 수군이 몇 명요? 80명, 중명선은 60명, 소명선은 30명이 탑승을 하는데, 자, 중명선은 지금의 기선이다 했습니다. 이때 뭐냐, 숙종실록에 등장하는 거북선의 탑승 인원은 뭘 보면요,
중맹선이기 때문에 거북선에는 약 60명 정도가 탑승했다는 기록이 숙종실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뭐 영화 만들 때는 참고를 하겠죠. 거북선은 몇 명이 타는지 이런 기록을 보고 아마 김한민 감독도 거북선 이야기할 때 이게 뭐 CG로 재현했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했을 겁니다. 자, 영조 기록에도 등장하네요. 영조 11년 1월 20일 1735년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임금이 대신과 뭐 쭉 해가 비국 상당을 인견하였다 하면서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형조 판서 장북인이 아래 길을 지난 겨울에 별군직 윤필언이 상소하여 전선의 제도를 바친 것으로 인하여 신이 왕명을 받들고 이상과 더불어 전선과 거북선을 개조하였는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조 때 기록해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북선보다 어떻습니까? 자, 거북선을 조금 더 이제 개조했다는 거, 배의 구조를 이제 바꿨다는 기록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게 등장합니다. 자, 조일 전쟁 때 이제 실제 전투의 대성의 조건으로서 어떻습니까? 쓰였던 거북선이 그 이후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 대씩 만들고 또 방치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개조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조실록에 등장하죠. 정조 1791년, 정조 15년 11월 21일 날 기록입니다. 경상자도 수군절도사 최동학이 치기하기를 누선은 거북선처럼 민첩하지 못한데 본영에는 누선만 많고 거북선은 적습니다. 누선 6척을 거북선으로 고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누선 10척 가운데 3척을 거북선으로 만들면 적절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요리 나옵니다. 거북선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뭐 각 진영에 하나씩 두었는데 여기 정조실록에는 어떻습니까? 자, 누선은 많은데 누선이 거북선처럼 민첩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누선을 뭘로 바꾸는 거요? 거북선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6척을 거북선으로 만들자 했는데 결국은 사인은 몇 척했어요? 10척 가운데 3척을 거북선으로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정조 15년 11월 21일자 기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거북선의 역사를 들으시는데요. 신비롭죠? 그죠? 조일전쟁 끝나고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거북선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는 거북선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지만도 계속 거북선은 어떻습니까? 조선 왕조에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죠.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왜 잡아넣냐면 여러분들 정조왕이 강화도의 지세, 정세, 식량, 전직에 관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3월 8일 기록에 1779년 기록에 나왔는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 통어영 강화부에 합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이제 메일을 많이 보내준 중에 어떤 분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강화도가 가짜고 중국의 산동성의 강화도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저한테 메일을 날려가지고 지금 강화도는 묵고 살 게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며칠 못 들어갑니다. 도저히 조선왕이 거기 고려왕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메일 보내는 분, 댓글 다는 분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또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께 정답을 드립니다. 뭐 이리 보냈던 저리 보냈던 똑같이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기록 1779년 강화도 통어영을 강화부에 하는 것을 이 기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질문한 모든 답변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조당이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담았습니다. 강화도의 정세, 지세, 식량 관계, 전쟁을 과거에 어떻게 싸웠다 이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많은 분량의 글이 이쪽 기록에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고려의 임금이 이곳에 들어와 40년 동안 거처하면서 능히 종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땅이 넓고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지세가 흥고하기 때문에 몽고군들이 여기서 승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화도죠. 참으로 국가의 중요지 땅인데 어떻게 외진 남한산성과 똑같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화도에 어떻습니까? 강화도 관련된 것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라. 정조대왕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쪽의 이야기죠. 자, 이 기록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기록이기 때문에 한 면만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댓글 다신 분들
대륙의 강화도가 맞지 지금 우리나라 강화도는 가짜인 것 같다. 너무 좁다. 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요 기록을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하게 이제 의문점이 풀리고 역사적 사실이 어떤 것인지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기록을 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강화도의 고구려 임금이 40년 동안 여기서 버텼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 정조실록 7권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꼭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순조, 정조 다음에 순조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순조 11년. 자, 여러분들 1808년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순조가 뭐냐면 거북선에 대해서 이수진 장군하고 거북선에 대해서 아마 많이 존경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거북선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고 이수진 장군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묻는 내용이 순조 실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자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번역본 한번 볼게요. 자, 뭐냐, 임금이 순조가 말합니다. 이순신은 어느 지역에서 왜군을 진압하였는가 하니까 이당이 말하기를 한산도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형이 한산도 지형이 어떻게 있더냐 하니까 한산도는 해문의 인후가 되는 것으로 쭉 그런 아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해놨죠. 암석이 노출되어 다시 뚫지 못하고 마침내 이곳에서 일본군들이 함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산도를 여기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산도가 중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한산도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거북선 있냐, 없냐? 하니까 이 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선 왕조실록에 조일전쟁 끝나고 나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기록 보셨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순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거북선의 모양이 거북같이 생겼는데,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 같이 거북이 떠다니는 것 같으며, 이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도 표류해온 외인들이 지금의 거북선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람을 잡는 기계다라고 한다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순조 때 만들어진 거북선은 1000명 정도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신 거북선이 아니죠. 거북이 콧구멍에 어떻습니까? 연기는 나올지 몰라도 배에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는 그냥 전투선이 아니라 어때요? 일반선에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배라고 보실 수가 있죠, 보면요. 거북선 모양으로서 보면요. 거기에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1000명이 들어가면서 전투선이 만들어졌다면 진짜 어때요? 이건 또 세계사에 또 역사가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해군 역사에.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60명 정도의 거북선이 아니라 1000명 정도의 거북선, 이것이 전투선이었다면 어때요? 이거는 역사가 뒤집히는, 이거는 함대 규모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함대 규모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거북선을 개조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기 때문에 순조 때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북선은 뭐죠? 개조된 거북선이지 전투선의 이렇게 거북선이라는 모습은 여러분들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순신의 사적이 무슨 책에 있느냐 하니까 충무공 전서에 있다라고 박종훈이 이제 아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영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순신을 사모하느냐 하니까 충무공이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모두 흰 옷을 입었는데 지금까지 유전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통영 사람들이 이수진 장군이 죽었을 때 뭐다? 지금도 흰 치마를 입고 어떻습니까? 그 추모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순신의 자손으로서 조정에 있는 사람이 이인수, 이성근이라는 그런 내용 기록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꼬치꼬치 하나, 자, 순조가 물어가지고 충무공에 대한 기록,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다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 기록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종입니다. 고종 기록에 보시면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2월 28일 1866년 기록입니다. 자,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방금 공충 전수사 임상준의 보고를 보니 본령에서 전선, 귀선, 방선, 거북선이죠. 귀선은 자, 전선, 거북선, 방선, 병선 등 배 6척을 모두 개조하였으며 전선 2척은 배 위에 가장모를 설치하여 좋은 선 모양으로 만들어 통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이 여러분들 거북선에 대한 조선 왕조실록의 마지막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거북선이 뭡니까? 이제 거북선의 모습이 사라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고종 이 기록입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전선하고 거북선하고 병선하고 병선 어때요? 모두 6척을 모두 개조를 했다. 그러면 모습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북선이 어떻습니까? 거북선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형태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모두 개조를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전선 이측은 배 위에 가장문을 설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유측하기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때부터 이 이후로 거북선의 모습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거북선 역사 처음 들으시는 분들 충격부터 많겠죠. 야, 거북선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느냐? 우리는 그냥 이수진 장군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때 모르지만은 또 고려 때부터 아마 만들어졌을 거고 그 이후로 계속 전쟁에서 투입되고 그리고 그 거북선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이수진 장군으로서 말 그대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대첩을 이끌어낸 그런 명장이다. 그 이후로 또 조선시대 때 계속 거북선을 숫자는 줄였지만도 만들어가지고 해왔고 그러면서 계속 거북선의 모습이 바뀌면서 전투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들 고종 때 기록까지 여러분들 쫙 본다면 여러분들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거북선 정리됐나요? 오늘 추석 선물로 드리는 건데 잘 보시고 이번에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실 때 마지막 이제 노량 보실 때 혹시나 자녀분들이 거북선 역사에 대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거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담론 이야기를 편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에 감탄하고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거북선 정리해 볼까요? 거북선은 고려 시기에서의 기록에서는 안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조선 초기에 벌써 거북선이 등장해가지고 전투에 쓰이기 때문에 자, 고려 어느 때부터 아니면 조선 초기 때부터 거북선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조일전쟁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조선 고종 시기까지도 거북선은 존재를 했다, 만들었다. 그리고 60년 전투선에서 계속 개조되어 가지고 나중에 순조 때는 어떻습니까? 1,0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로까지 변화되었고, 그리고 고종시대 때 이제 거북선도 다른 모습으로 개조되는 그런 흔적이 있다. 그 이후로 거북선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걸로 이제 역사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거북선 정리해 보셨죠? 거북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에게 잘 정리해 주신다면 이번에 한산 영화 보실 때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거북선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면서 같이 한산 영화 마지막 영화를 감상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아마 감동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거북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자, 이해 부분은 뭐죠? 거북선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해 부분, 거북선의 규모가 1,000명이 승선한 데 가지고 규모가 커졌대 가지고 그것이 거북선이 그리고 이수진 장군이 중국 대륙에서 붙었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록이 그런 관계가 없고 보면요. 그리고 특히 정조실록의 기록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강화도의 위치라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 공사는 없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매림역사문화TV의 응원해주신 분께 또 이렇게 많이 지적 지원에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북선 잘 정리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